먼저 오동철 집행위원장의 다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레고랜드 징기로라는 논문에 대해서 춘천역사문화연구회 한희민 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동철 선생님이 쓰신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징기록에 대한 토론입니다. 이 발표문을 읽고 상당한 양을 초창기부터 준비하시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저도 주변 사람으로서 일련의 과정을 알 수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징비록이라고 제문을 지은 것처럼 문화재청, 또 문화재청 뭐 하여튼 문제가 많죠. 아까 한기호 의원도 얘기했지만 책임질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이 내용을 보면은 안일한 문화재청이 있고요. 또 포퓰리즘에 빠져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도지사죠. 그리고 방관한 도의원과 정치인들, 또 우리가 얘기하는 강단 사학자들입니다. 근데 이 시민들은 뭐 이런 과정을 보면 다 의결되고 계약서 체결하는 그 내용이 하나도 공개가 안 돼서 지금까지도 안 된 것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게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몰랐다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토론문에 실어주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여하튼 우리가 반대하고 또 여기 있는 분들이 행동으로 저지하려고 했던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5월 5일 날 개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거를 철거하기 전에는 우리가 소원하는 보건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중도 보건이라는 당면 과제를 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우리 세대가 안 되더라도 다음 세대에도 보건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징비록이지만 오동철 선생님께서 만드신 이 발표문의 내용들은 충분히 알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집단들의 그 안일하고 정말 역사를 왜곡한 그런 집단들이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징비록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주체인 강원도나 레고랜드나 중도개발공사나 누구 하나가 지금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계약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도 계속 어제 결의됐지만 2,050억이 되는 것을 지급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해줬어요. 이건 뭐 강원도민의 혈세이지만 나라의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도 끌려가고 누구 하나 여기에서 이 사업에서 포기하려고 먼저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일반적인 개인 사업이라면 하다가 동업자라면 내가 돈이 없다.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생각이 들면 포기할 만도 한데 이거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끝까지 가는 것에서 우리 백성들의 소중한 이 세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나오지 못하고 또 춘천시는 거기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한기호 의원이 얘기했던 책임자는 그 계약 당사자인
개발공사지만 그것을 보증해준 강원도지사가 문제겠죠. 그래서 그 계약서 관계를 한번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계약서상에 레고랜드가 영업이익이 안 나서 차진 철거할 경우에는 서로 문제가 없다는 걸로 저는 봤는데, 그때는 지금 레고랜드의 경영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 레고랜드가 한국에서 철수하게끔 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지만 이 레고랜드를 증직시키고 그것을 허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동철 집행위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어떤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끝을 못 내냐 이제 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대답에 관해서는 제가 레고랜드 관련해서 강의나 이제 토론회를 제가 수백 차례를 거의 했는데요. 그때마다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때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가도 망할 때까지 갈 수밖에 없다. 끝을 낼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3년에 맺어진 UA라는 것, 이 UA는 이제 그 강원도하고 멀린이 맺은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MCA라는 게 또 있습니다. MCA는 강원도와 민간 투자사들이 맺은 계약이거든요. 이 계약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냐면, UA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사업에 관해서 진행을 하다가 어느 일방이 이 사업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동안 투입된 모든 비용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린이 됐든 강원도가 됐든 계약을 취소하려면 지금까지 투입된 돈은 다 물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MCA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최초의 사업, 사실 레고랜드 공사가 들어간 건 2019년 이후입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는 발굴한 것밖에 없어요. 문화 발굴만 했고, 왜냐면 그 건설, 설계가 되고 이제 춘천시가 처음으로 이제 인허가를 내주는 게 2016년 9월 말경인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발굴하고 목토하고 이런 것밖에 진행된 게 없었어요. 근데 들어간 돈이 없어야만 되는데, 거꾸로 이 당시 들어간 돈이 이미 한 2천억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강원도가 아까 제가 처음에 발표한 내용 때 출자금이 마련되지 않아서 210억을 대출받아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강원도가 보증해서 대출받아서 출자금을 마련하다 보니까 민간업체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강원도가 보증 쓴 돈을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보니까 공사가 들어가기 훨씬 이전에 이미 2천억이라는 돈이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강원도는 4천억을 물어주게 된 거죠. 강원도가 스스로 중단하게 됩니다. 4천억을 물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강원도 의원들이 계속해서 중단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사업은 최초의 사업 계획이 맺어질 당시에 검증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누구도 중단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이 삼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가 중단하고 싶어도 못하고, 얘가 중단하고 싶어도 못하고, 얘가 중단하고 싶어도 못해요. 유일하게 중단할 수 있었던 거는 멀린이에요. 멀린은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철수선을 했습니다. 우리 안 하겠다. 근데 강원도가 붙들고 들어진 거죠. 첫 번째가 언제냐면 2016년 10월 7일 날 두 번째 착공 보고회라는 게 열리는데요. 첫 번째 착공식은 2014년 11월 달에 열렸어요. 2016년 10월 7일 날 두 번째 착공식이 열렸는데, 왜 이게 착공식이 열렸냐? 멀린이 철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가 난리가 났죠. 멀린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강원도가 뭘 주고 이걸 붙잡았냐면, 원래 멀린사가 짓는 레고랜드 호텔이 테마파크 바깥에 짓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지는 멀린이 사구정이에요. 이 비용이 한 2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강원도가 그냥 200억 정도 들어가는 땅 사지 말고 테마파크 안에다 놔. 그러면 멀린 입장에서 200억을 공짜로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린 2016년에 그럼 좀 더 기다려볼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중단할 기회가 2018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MDA라는 게 변경이 될 텐데요. 2018년도 역시 강원도가 멀린이 철수선 통보를 이미 했어요. 2018년 6월 달경에 멀린 철수 통보를 해요. 강원도에다. 그거는 제가 그 당시 담당 국장한테 전원 국장한테 직접 확인한 내용인데요. 이 아까 발표 자료에 제가 잠깐 그걸 얹어놨었는데 그걸 보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가 2018년에 MDA를 변경해서 그럼 우리가 지원을 여기 문제가 중도개발용사 문제가 많으니 그 당시 LA개발입니다. LA개발이 문제가 많으니 얘네를 떨겨내고 직접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지원을 더 할 테니 제발 해주십시오 해서 했던 것이 이제 800억을 우리가 주겠다. 나머지 너네가 투자해서 하되 우리가 이윤받기로 한 거 안 받겠다. 그게 뭐냐면 800억이 전체 공사비의 30%예요. 30.8% 정확하게. 그러면 강원도가 30.8%의 부분을 부담을 하면 강원도는 반드시 이 3.8%에 대한 대가를 뭔가 받아야 이게 강원도가 배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받기로 했냐면 우리가 800억을 주고 나서 건설 공사가 진행이 되면 다 완공된 다음에 그 지분 30.8% 우리가 받는다. 대신에 그걸 받아서 우리가 공짜로 너희한테 다시 임대해주면, 무료로 임대해주면 우리가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는 실제로 받는 곳이면 800억을 그냥 준 거예요. 이러니까 멀린이 그때도 또 철수선 했다가 포기를 하죠. 그럼 더 해볼게.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계약 포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계약 관계는 이미 뭐 다 지나간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번째 질문이신데, 그러면 얘네가 철수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진짜 뭐 머리띠를 메고 제가 시간을 단식했는데 어느 분이 한 달 단식 죽을 까고 한 달 단식해서 이걸 진짜 뭐 항복을 받아낸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이 계약 내용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강원도가 멀린한테 50년 플러스 50년에서 100년 동안 무상임대를 좀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뜯어보면요. 강원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강원도가 최대 100년을 무상으로 땅을 빌려줬으니까 얘네가 거기다 건물을 졌으면 걔네도 100년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린이 100년 운영했던 욕심이 있어야 이 땅을 100년간 임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린의 의무사항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5년만 운영. 자, 50년 플러스 50년을 우리는 빌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짜로 빌렸으니까 의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공짜로 빌렸으니까. 그게 의무 운영 기간이 5년. 어떻게 되냐면 5년도 그냥 무조건 5년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2년 안에 철수하면 80% 이하금. 그동안 들어간 데는 80%인데 그러면 들어간 돈은 뭐냐? 강원도가 지금 800억. 800억을 나간 부분만 멀리는 보상은 되는 거예요. 전체는 1조 원이 들어갔지만 멀리는 800억에 나가서 80%만 내면 2년 안에도 나갈 수 있죠. 3년 안에 나가면 60%. 4년 안에 나가면 40% 줄여요. 5년이 지나는 순간에 제로로 됩니다. 이게 협약 내용이 있어요. MDA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멀리는 장사가 잘 되면 50년 플러스 50년 할 거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면 5년 지나면 털고 나간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지문수 지사 당시부터 계속 요구했던, 도의원들한테 요구했던 부분이 이건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 못 봤어요. 김희태 지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보는데요. 뭐냐면, 멀린하고 강원도가 맺은 MDA 그 사업구조 변경 안에, 멀린이 5년 이후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들이 그동안 계약서를 맺은 걸 보면 그냥 철저하게 맺어놓거든요. 그래서 이 환매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 환매라는 내용 뒤에 이제 좀 설명을 제가 좀 더 드리겠습니다만, 5년 이후에 멀린이 나갔을 때는 멀린이 그냥 이걸 그냥 놓고 나갈 거냐, 아니면 때려 부시고 나갈 거냐.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너네 철수하려면 그러면 지금까지 하는 거 다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저는 이명적이 이게 있을까봐 가장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멀린이 나갈 때, 지금까지 있는 시설물 있죠? 이번 시설물을 강원도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환매입니다. 왜냐면 다른 건 다 환매 조항인데 이건 환매 조항이 없을 리가 없어.
불공정계약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지 않으면 이게 이제 5년 이후에는 아마 저는 멀리 철수선언을 할 거라고 봐요. 지금의 상황이라면. 왜냐하면 멀린이 계획했던 강원도가 얘기하던 뭐 200만 원 이미 물건 나간 지 한참 됐고요. 그 다음에 연간 뭐 400억이 돼야만 우리가 수수료 얼마라도 임대료를 주겠다고 했던 건데 400억 이미 물건 나간 거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에서 이거 진짜 문제있다 문제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결국 손님들은 안 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도가 야외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12월달 넘으면 이제 1월 초부터 해서 3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문 안 열거든요, 이제, 레고랜드가. 춤은 못 열어요. 장마 때 못 열고.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이게 어린이 놀이시설이잖아요. 2세부터 10세까지. 이걸 뭐, 어떤 부모들이 그 조그만 애들을 그 추운 데 갔다가 놀이시설 보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망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망했을 때는 딱 털고 나가버리면 간단한데, 강원도가 막는 조항이 있으면 이게 또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일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나머지 부분의 개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 멀리는 너네들 5년 동안 해라 합니다. 너네 자신 있으면 해라. 놔두더라도 나머지 부분의 개발을 더 이상 못하게만 해놓으면 시너지라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멀리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일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 원래 질문지에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안 하셨던 건데 경영 정상화 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면 강원도가 지금 중도개발공사를 기업에서 신청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얘기를 하는데 안 됩니다. 경영 정상화 안 되고요. 제가 최근에 강원도 산업국장하고 만나서 이제 저희가 1시간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요. 중도개발공사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의 팔 수 있는 땅을 다 팔고 하면 2,050억 빚진 거, 이번에 강원도가 갚는 거, 여기를 상환하고 나면 한 420억 정도가 부족하다고 자기네 얘기해요. 근데 지금 강원도 차원에서 공준을 다시 해보니까 땅을 다 팔았을 때 1,000억에서 1,100억 정도는 부족하다. 그러면 이 중도를 다 날려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9,000억, 1조 원 가까이 날려먹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억이라는 정도는 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된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얘가 잠깐만 시간도 없어도 될까요? 예.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학술 세미나를 하고 언론에서도 수도 없이 나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언론에 나오는 걸 갖고만 우리가 분기하고 이러는 것이 맞느냐 한번 저희가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화면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지난 10월 달에 아이온젤 차라고 이제 구도가 나서 중국 레고랜드 사태라 그래서 PF 시장이 망가졌네 좀 난리가 났었죠. 이 사건이 처음에 터진 게 9월 28일인데요. 9월 28일에 사건이 터나서 전국의 거의 모든 언론이 다 아이온젤 차라는 데가 중도개발공사가 아이온젤 차를 설립해서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금을 끌어모았다가 강원도가 이걸 안 갚, 빚을, 보증을 섰는데 빚을 안 갚겠다니까 보도가 났다. 강원도 책임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 보시면요. 이게 흐르도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 보도가 나왔을 때 강원도뿐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언론이 단 한 언론도 사실만 100% KBS 토론 프로, 그 다음에 시사 프로, MBC 시사 프로, SBS, 가요, 100% 단 한 뉴스 정상이 100%. 어떤 거냐면 2,050억을 매출받은 거는 2013년에 2014년에 210억을 매출받았고요. 2014년 11월 달에 210억의 매출을 2,050억으로 올리는 매출이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 돈은 2018년에 다 썼어. 끝났어. 그러니까 모든 언론이 얘기했던 것처럼 2,050억을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가 보증해서 아이언을 지르는 게 기업을 봐야겠다. 사실이야.
강원도는 아이언제일체 보증수지가 없습니다. 왜 모든 언론이 강원도가 보증수지하는 아이언제일체가 부도가 났는데 강원도의 책임이에요. 이 사태는요, 명백하게 BNK 장난입니다. 저는 김태희 사를 칭찬하거나 응원하고 싶은 생각에 단 그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김태희 사는요, 철저하게 강합니다. 금융권, PF 시장 금융권 문제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강하게 강합니다. 이 ABCP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보통 PF 대출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확보했는데, 이 건물 질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건물 1층 올라가면 얼마 주고, 2층 올라가면 얼마 주고, 3층 올라가면 얼마 주고, 이렇게 주는 게 PF 대출이잖아요. ABCP라는 거는 이 PF 대출 하는 거에 대출을 해준 채권이 있어요. 이 채권을 근거로 해서 또다시 기업으로 발행을 해요. 이건 뭐냐면, BNK 투자증권이 2014년에 대출받은 2,050억이 한국투자증권이 받았던 건데, BNK가 2019년에 한국투자증권의 채권을 인수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돈을 빌려줬으면 그냥 인수했으면 끝이지요. 자기네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채권을 인수해서 기업원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마련을 안 하고 자기네가 아이언제일차를 설립했죠. BNK. 그래놓고 아이언제일차가 발행한 기업업에서 들어온 2,050억을 BNK가 갖고 가는 거죠. BNK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이자를 받는 거거든요. 아이언제일차는 BNK의 하수인으로서 수수료 받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강원도가 아이언제일차의 보증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BNK 보증을 썼죠. BNK 보증을 썼죠. 근데 나중에 가서 이걸 지금 김태희 지사가 언제 알았냐면 2022년 8월 28일 날 기업회장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와서 그게 사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게 아이언제일차라고 빌려갖고 3개월에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강원도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바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2023년 11월 23일까지 대출 기간이 약정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022년 8월 20일 날 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잠깐만요.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아는 인식으로는 저기 한국투자증권이 처음에 약정을 했잖아요. 그 만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BNK가 대환대출로 들어온 거거든요. 대환대출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서 대환대출인데 대환대출 부분을 막고 있다가 얘네가 어업을 발행한 거잖아요. 대환대출을 그러니까 대환대출을 맡을 때 대환대출하면 BNK가 한국투자증권에 2,050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네네. 그때 어업을 발행. 그때 동시에? 그럼요. 2020년도에 이게 어업을 발행한 거예요. 그런데 강원도를 누르고 있었던 거군요. 강원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동해안을 처리했는데 2020년에 이때 대출기자 명 들어가는 동해안을 처리했고요. 2021년도에 또다시 이제 이때 동해안을 처리했는데 여기에 아이언제일차는 데가 단 한 줄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원도 아이언제일차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그랬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면 2020년 8월 28일 날 강원도가 기업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얘기가 발표하니까 이게 얘네가 막 난리가 났거든요. BNK가 전화하고 아이언제일차가 전화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연장 얘기했는데 만기가 이날이다.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가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BNK에다 전화해서 그 BNK하고 협상하는 게 일단은 중도로가고서는 정상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4개월만 연기를 하자. 그래서 2023년 1월 20일까지 연기를 한 거라고 이자를 선이자가 30일이면 넣었어요. BNK. 그럼 BNK 놈들은 가만히 있어야죠. 1월 20일까지. 근데 이 BNK 놈들이 아이언제일차를 부도냈어요. 근데 모든 언론이 BNK에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모든 건 강원도 책임이거든. 강원도는 판단 잘못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 돼요. 김태지사는 어쨌든 자기가 도지사가 그 판단을 잘못했으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죠.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분들의 노동에 전국의 모든 언론이 다 한 언론도 제하지 않고 100%의 노동을 다 오보를 여기에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해서 설명드리냐면 레고랜드 사건뿐이 사태뿐이 아니고요. 지금 중도 사태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다 유사하다는 거예요. PF 대출 시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ABCP 시장의 문제인데 이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부.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저는 정부가 BNK하고 지금 계속 추경 중에는 뭐 자기는 협상한 적 없다, 자기가 몰랐다 이러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터져서 바로 50조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 나옵니다. 정부가 미쳐서 그 ABCP 발행 그 시장을 안정시키자고 50조 플러스 알파 얘기를 바로 꺼내겠습니다. 교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BNK 투자증권 이자가 3.1%잖아요. 네. 그런데 저기 어음도 3개월마다 이자를 준다 그래서 이중인가요? 이자 부담이? 아니요, 자꾸 수수료만 받아요. 무슨 수수료? 요거를 이제 연기할 때마다 받는 수수료인데 수수료 금액이 아니 연기는 지금 2020 그게 아니라 3개월마다 23년 11월까지 돼 있잖아. 그러니까 3개월마다 그럼 저 3.1%를 3개월마다 아니죠. 이거는 그 당시 일이고요. 계속 달라져요, 일이. 아니 달라지는데 만기가 23년이잖아. 23년 11월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3.1%는 아니고 네. 3개월마다 연동을 한다고 3개월엔 이자가 달라져요. 3개월마다 5.4%로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5.1%.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까지 같으면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요, 이때 강원도 의원들이 쏟은 게 뭐냐면 바로 이자를 3.5%인데 한국 투자증권에 있을 때는 이자율이 3.5%였어요. 최초에는 5.4%였었거든요. 최초에 이 2015년 매출할 때 이자가 5.3%였을 때 그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1%였어요. 강원도 엄청난 이자를 주고서 사실 한국 투자증권에서 돈을 빌렸던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들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2018년, 19년 때까지 굉장히 낮잖아요. 그게 계속 떨어져 3.5%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이 중소개발공사분들이 도의회에다가 물론 이제 강원도 그때 당시 글로벌 통상자기 마찬가지죠. 요거를 3.1%로 낮추면 재무개선 동의안이라는 걸 돌려요. 이문세계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법과 불법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인상이 온 거고요. 아마도 이거를 어떻게 중단시킬 거냐. 유일하게 믿을 거는 저는 5년 후에 멀리 나갈 수 있는 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 그 답변을 하기가 이렇게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정말 복마전 같다. 복마전 전국합니다. 예. 이런 먼 복잡한 설명을 뒤끝에서야 중단시킬 방안은 그거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정말 머리가 아픈 사건이네요. 예. 아까 우리나라가 정말 국가냐 이런 말을 하신 그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이따가 또 사실 있으시면은 이제 다른 세 논문에 대한 토론이 있은 다음에 또 답변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가 한 2, 30분 있다가 다시 한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장우순 연구위원님의 선사시대 한반도의 유전적 분포와 춘천 중도 유적의 인력적 위치라는 논문에 대해서 신운영 광복대 학술연구원의 연구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예. 신운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 증거 문제에 대해서 저도 이게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앞에 발표하는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랄까요, 한참 문제되기는 대장동 그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건이네.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친 것에 비하면
참. 장 선생님 발표 논문은 그렇게 복잡한 논문은 아니에요. 사실 아주 간단한 논문인데, 어떤 의미에서 간단하냐면, 홍산 문화의 어떻게 그쪽에서 홍산 지역에서 발생해가지고 어떻게 전파되냐 그런 문제이고요. 지금 홍산에서 발견된 고인골보다 DNA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런 고인골하고 DNA 검사 결과가 거의 비슷한 양상이 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가 결국은 최소한 한반도 남부까지 이제 쭉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문제는 전파 경로 과정에 있어서 베란다는 이제 한반도 이제 남부에서 출현하니까 뭔가 징검다리가 있을 것 같은데, 홍산 지역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화적 증거들이 지금 중도에서 다 발견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 해석될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런 논쟁 부분도 많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가장 과학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DNA 방법론에 따라 추론을 해보면, 홍산에서 반드시 그런 이제 고인골을 찾아내면 그걸 DNA 검사를 하면 결정적으로 홍산 쪽하고 이 중도가 거의 일치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홍산 문화에 대한 중국에서 주장하는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검토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혁명적인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발표 요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제 고인골이 이제 중도에서 발견됐냐, 그리고 발견됐고, 주경실이라는 분이 일정 부분 그걸 DNA 검사를 해서 해보니까 이제 기장을 주식이 이제 기장이었다. 그런 이제 결과 발표했고, 기장이 홍산에서 나온 홍산이 주로 먹었던 게 기장이니까 일정한 연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기장이고 DNA 관계가 어떻게 되냐, 과연 고인골이 남아있느냐,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인골이 과연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고, 나머지 제가 시간을 좀 줄게요. 나머지 문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니까, 그게 만약에 있었던 게 분명한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저거는 상당히 경제의 문제, 돈 문제이지만, 저거는 한국 사회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문제는, 거기서 발굴된 문화재가 사라졌다고 하거나 훼손됐다면 한국 사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크나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만 가지고 저걸 따지는데, 우리가 이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이것이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 과연 고인들이 남아있는지 없는지, 남아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DNA 검사를 해야 되고, 그 결과를 과학적으로 이만큼 중요한 지역이다 하고 대대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네덜란드 외국 회사가 나가거나 아니면 상관없이 그런 역사의 큰 물질기를 바꿀 수 있는 사태를 생각하니까,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장로님께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그 유전자 검사가 왜 중요하냐면 그 동일한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건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딴 데서 와서 문화나 교육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도에서 요소 유전자가 발견된다고 하면 홍산 문화가 중도 문화가 틀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은데 문화는 틀리다. 사람은 똑같은데 발바닥이 틀리다.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도에서 2개씩 정도 혹은 뭐 거기 넘어가서 속초 그 청동기죠. 이런 데 몇 군데만 우리가 비교할 수 있으면 한국 선사시대 완전히 새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최경철 선생님이 작년에 동영서 분석하고 국제 학술제 논문 발표하고 그거 이제 같이 토론도 했는데 문제는 자기가 도움을 못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지금 있으면 어떻게 뭐 시차를 하거나 넥스트 제너레이션 뭐 이렇게 시퀀스라고 해서 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뭐 연구하는 방법들이 요즘 있어요. 아주 정밀하게 증폭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기계적 장치로 그것들을 다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보니까 이제 그 매듭 동굴이나 뭐 화성비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비교를 조사를 하면 좋은데 의미상으로는 춘천 중도가 가는 의미는 거기랑 틀려요. 중도는 도시적이고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조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고 그 중간 경유지들을 몇 군데 뽑아서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기만 하면 뭐 돈을 어떻게 만들든 추진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 자체가 없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제가 말한 대로 속초, 거기 타조 이 정도 세 군데만 딱 연구하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유전자 이동은 거의 끝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옥정님 때 우리가 갔을 때 그 인물 나온 고인들 봤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릴까요? 네. 중도에서는 인골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뭐 조금 나온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 머리뼈까지도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그 당시 발굴할 당시에 이 발굴조사 기관들이 숨기기에 급급했었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었고요. 저는 문화재 관련해서 가장 큰 의미는 정면으로 저는 뭐 얘기를 하는데요. 발굴 단장이었었거든요. 그 당시 예명문화재연구원 원장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업체나 문화재청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에 중도에서 발굴된 인골들의 상당 부분이 화장이 됐어요. 이거 진짜 테러가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고 일부 이제 어쨌든 2021년도에 나온 그 발굴조사 보고서가 지금 거의 10,000페이지에 이른 발굴조사 보고서가 작년도 10월달에 나왔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인골 동의원 분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이라는 남았어요. 근데 그게 얼마냐? 그게 얼마냐는 건데 이거는 문화재청이 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저희도 아무리 추정을 해도 그 추적이 안 돼요. 왜냐면 유골을 벽제에서 화장을 했다는 거는 2017년도에 아마 신문 기사도 나왔을 겁니다. 찾아보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이 없어졌을 거고요. 아마도 최종적으로 한 것들이 조금은 얼마가 남아있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청동기 시대에 분묘에서 나온 인골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도 나오는데요. 타나오나하고 같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청동기는 대표적으로 이 화장 문화가 발달했던 지역인데, 중도에서도 역시 유골을 화장을 해서 묻었다는 게 밝혀졌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하무식 교수라든가 몇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도의 고인돌 유적의 내장부 주체를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심지어 30cm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화장된 유골에서는 그 당시 어떤 얘기들을 이 발굴조사 기업 사람들이 했냐면 이 분석이 불가능하다. 왜냐면 DNA 분석이 불가능하다고 한 게 이 콜라겐인가요? 저도 그쪽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콜라겐인가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핑계로 화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동영상 분석을 한 거 보면 얼마가 남아있으면 남아있긴 해요. 저는 문화재청에서 아마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된 건가요? 이따가 다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기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뭐 이제 세 번째 발표 논문에 대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철 경북대학교 총장님의 한국사 정비 방안 논문에 대해서 허우범 인하세 영화통합과 교수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허우범입니다. 저도 사실 중도 유적 이 문제를 인천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제대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사태에 직면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왔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고 확실하게 배우는 시간이어서 세 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입니다. 특히 이제 문헌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데 역사의 연구는 보통 문헌 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역사를 연구할 때 두 가지를 하는데 역사 연구 분야를 보면 미시사와 거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는 중도 문제는 큰 역사 연구에서 볼 때 미시사에 해당이 되고요. 바로 이제 제가 토론자로 나서고 발표하신 경북대 이인철 부총장이 말씀하신 거는 거시사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중도 사태를 불러들여서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또 그거를 다시 전체 한국사로 확장해서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근대 개화 시대까지 종합해 볼 때 그거 역시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 물론 그 역사 인식이 지금까지 잘못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민사관의 반도사관의 역사 왜곡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 시발은 조선시대의 학자들에게서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약용의 아방강역고가 가장 큰 빌미를 주었고 그 이후에 나온 대동여지도가 잠깐 대동여지도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동여지도를 만든 사람이 고산자 김종우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고산자가 김종우냐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고산자라는 인물이 다시 나오는데 김종우라는 인물은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방강역고와 대동여지도가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너무너무 반기점하지 않는 역사 자료가 됐던 것입니다. 그 두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반도사관이 작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배우는 역사가 말씀도 하셨고 그렇지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수능시험 문제, 역사 2번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이 됐습니까? 그 문제 출제위원장께서는 최근의 연구 성과까지 반영하겠다 말은 하셨는데 조금 전에 발표하신 것처럼 고려 국경선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지금 일제시대부터 나와 있는 그 국경선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고 학생들은 그거를 배우고 그걸 정답으로 쓰게끔 하는 것이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교 문제를 다루는 시각도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하자면 역사 의식을 제대로 갖추고 그것을 우리 민족의 어떤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이라든가 일본의 독도분쟁이라든가 이런 향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역사 분쟁 또 그 이후에 우리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미래의 자양분을
자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인데 우리는 역사를 너무 옛날 이야기다. 역사가 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망국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망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멸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내란이 일어나서 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보다 그 두 가지는 국민들이 일치단결해서 다시 찾을 수 있는데 나지만 하나는 잃어버리면 못한다. 그것이 뭐냐? 역사라는 겁니다. 역사를 제대로 정립해놓지 못하면 그거는 망국이 아니라 나라를 영원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가 1년에 논문을 근 10편 했습니다. 그런데 잘해야 정말 전화하고 가서 만나고 설득하고 그래서 게재지에 한 편이 실어갑니다. 나머지 9편은 다 어떻게 할까요? 제 PC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학계가 발표를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발표를 할 수 없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나요? 중도사태 언론을 보도 안 되듯이 사장돼 버리는 겁니다. 사장돼 버리니까 두 가지입니다. 진이 빠져서 연구를 안 하고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이 안 나오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역사가 맞는 역사구나.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굉장히 쉽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나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면 홈페이지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 가지고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 홈페이지에 가서 키워드를 두 가지만 쳐보십시오. 평안도 의주 아니면 압록강을 쳐보시면 거기에 맞는 사서가 번역되어 가지고 수백 개가 뜹니다. 그걸 읽어봐 보십시오. 번역되어 있으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의주가 압록강 위에 있었다. 조선왕조실록 천종 때 보면은 아니 압록강을 경계로 하면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 땅은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것이 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 키워드만 치면 나와 있는 우리의 역사를 아무도 원전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스승이 선배가 써놓은 논문 첫 단추부터 잘못 껴져 있는 논문을 보고 그거를 맨날 베끼다 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원전 사설을 보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면 그 즉시 유사사학자, 사이비사학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병도 신석구 씨가 200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근대사학은 일제시대 이후에 실증사학이 돼서 여기까지 발전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증사학이 뭔가요? 실질적으로 있는 역사적 사실, 실질적으로 발굴해서 나온 고고학적 자료, 그 두 가지를 맞춰서 이렇게 돼야지 역사구나 해야 되는 게 실증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논문 그대로 베낀 것이 실증사학이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역사 원전사를 확인해가지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증사학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정치적 술수가 포함된 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장하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부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저와 저희 학교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길입니다. 가고 싶은 길인데 대한민국 사회는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저희 학교에 와서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다 직장인이에요. 그나마 직장을 갖고 있어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 걱정은 없으니 평생 소원인 죽기 전에 소원인 우리 역사를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해서 하는데
발표가 힘들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 그래도 한 말씀 올릴 수 있게 돼서 제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부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좋은 방면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부연적인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아까 아주 혁신적인 제안을 하셨습니다. 4가지. 후학을 양성해야 되고 지금 있는 우리 역사학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토론 교체해야 되고 하는 아주 생동감 있고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3가지는 전부 공적 기관이고 공공기관입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상대해 보니까 말은 쉬운데 안 바뀝니다. 철옹성이고 카르텔이 너무 견고합니다. 그래서 4번째가 민간 쪽에서 연구소를 설립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거기에 좀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보다 더 잘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맞춰서 진짜로 빈복공정에 대응하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얘기를 망치로 때리듯이 한 번씩 때릴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철 부총장님 아주 멋있는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저도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면 이 한국사 교과서가 바로 정립되면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설 것인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 있을 때 교육 편수관하고 또 국사편찬위원회 편수관하고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지금 그리고 현재 동국과 역사재단에 있는 그 인물들도 우리가 여러 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직접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고대사 관련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보면 그 틀에서 벗어나서 한 발자국도 지금 안 바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오조선이든지 상무사연구든지 이런 국경 관련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좀 전에 우리 허문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더라도 잘 실어주도 안 하고 또 토론을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안 바뀌거든요. 이 교과서가 바뀌는 것은 많은 논문들 그런 것들이 많이 실려서 그걸로 토대를 해가지고 이제 교과서가 바뀌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지금 학문 후속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거의 우리 특별히 이렇게 우리 고조선을 바로세우겠다고 일이 나설 일도 별로 없어요. 다 조금 전에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민간 연구소를 이걸 뭐 10억, 20억이 아니고 수백억, 수천을 들여가지고 큰 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 쓰는 사람들에게 오늘 충분히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얼마든지 논문 쓰는 사람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어떻게 이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인데 저 나름대로도 이제 큰 계획을 가지고 뜻 있는 사람들하고 지금 의견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공개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자금을 모아서 크게 좀 판을 벌려서 이렇게 국경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국가사와 민족사의 출발점이 고조선인데 고조선 자체가 지금 교과서의 신화로 언급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빨리 바꿔요. 그리고 지금 또 남북 통일되는 반드시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 관련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 나름대로 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자체도 정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로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고조선사, 국경사 이런 문제에 연구자들에게 많은 연구비를 제공해서 젊은 학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논문을 많이 써서 빠른 시간 내에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는 같이 또 우리 허 박사님하고 연구를 해서 의식분들 모아서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편의 논문에 대한 토론하는데 걸린 시간이 55분 걸렸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고 유익해서 뭐 시간을 체킹할 생각을 전혀 저는 하지 않았어요. 얘기 내용이 빨려 들어가는 거를 다른 학술 대회에 토론 들어가 보면 시간 없다고 3분 만에 토론하세요 이러거든요. 제가 마음이 후한 사람입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논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김영석 대표님의 춘천 중도외적 보도를 위한 과제 연구 후 논문에 대해서 정영돈 환경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정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오늘 저도 와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도 1차 때부터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1차 때는 이제 중도 환경에 대해서 발표했고 2차 때 이제 그 환경 사상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고 3차 지금 토론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회를 대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것도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 2차, 3차 갈수록 많은 직접으로 이렇게 오늘 발표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많은 진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그 발표하신 우리 김 박사님의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과제 연구는 전체 작년에 했고 2차 때도 또 그런 것과 유사한 춘천 중도 유적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 과정과 방향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연계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조금 놓치기 쉬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다시 하고 우리가 점검을 하고 또 다른 어떤 운동하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고 이것이 이제 누적이 돼가면서 우리가 질적으로 더욱더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을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표일에서 정현우 씨가 말한 그 중도동 발굴조사 현안에 나타난 표를 보면은 원삼국 시대와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대 기준 구분이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비교 대상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물론 인용을 한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춘천 중도 유적 이런 걸 발굴하면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저는 뭐 전문적 학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원삼국 시대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뭐 국가 형성 단계에서 그런 걸 만들어서 뭐 김은홍 박사가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인정을 갖다 받을 만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합의도 없고 단지 그냥 쓰는 거에 따라서 같이 쓰는 상황이지 않냐. 그걸 인정한 기존 사학계 내에서조차도 인정 안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조차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 뭐 이런 용어뿐만 아니라 또 뭐 지금 뭐 홍상 문명이라 쓰는 사람도 있고 홍상 문화라 쓰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도 문명과 문화에 대한 정의 이런 것도 사실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게 쓰고 또 기준을 찾아보면은 기준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내에서 뭔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정립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설명 붙일 것은
제가 알기로 고구려, 빼려, 고려려 이 부분 나라 이름을 말할 때는 한자의 보통금을 국가 이름을 말할 때 이라 발음할 때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서길수 박사나 오재성 선생 같은 분은 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걸 그렇게 써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지만 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로 뭐 그런 걸 나라 이름 필요할 때 고리로 쓰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 보면은 그렇다면은 D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이 연계선상에 있고 그런 용어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가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무슨 중국과 일본에 쓰는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 미국이나 유럽이나 요즘에는 러시아 이런 데서 많이 연구를 하고 오히려 우리 지금 민족사학계나 제야사학계에서 말하는 것과 유사한 그런 쪽의 그런 것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연구하고 나타나는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외국에 보통 보면 뭐든지 이런 큰 문제들은 표준이라는 게 있을 보면은 근데 그런 표준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해야지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자 그런 측면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용어 사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까도 이제 오동철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많이 하신 것과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도 중도 문제에 이제 같이 연계돼서 한 지가 한 4년 이상 됐거든요. 이렇게 이게 알고 나서 이렇게 우리 역사학회가 이렇단 말이야 하고 저도 분노를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물론 그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걸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중동 문제에 부딪혀서 너무 심각하다는 걸 갖다가 이제 느껴가지고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많은 여기 나오신 많은 우리 여기 동지들이 많이 계신데 같이 참여를 하면서 지금 풀어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레고랜드와 개양 문제 발굴 과정 또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주차장 설치 역사문화권 정비 특별법 등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저도 처음에 발표한 1차 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 일부가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러한 과정을 보면은 너무 불법이 도정에서 하는 도에서나 시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게 이렇게 불법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불법적인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저는 아까 그 방금론이 하나밖에 지금 남은 게 없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면은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불법적인 것은 불법을 갖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는 그대로 풀어나가되 불법적인 것은 조사를 엄격하게 해서 누가 잘못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지 다 밝혀내야 된다 이거죠. 다 밝혀내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지만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겠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멀린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불법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멀린사를 둔다면은 강원 도정 자체도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거다. 풀릴 수가 없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나온 대로 풀릴 수가 없다. 같이 멀린사도
잘못한 거는 분명히 때려잡고 그거에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도 뭔가 문제 심각성을 알고 자기들도 고쳐 나가든지 그 잘못된 것을 갖다가 알아야 한다. 그걸 피해 나가려고 이쪽에서 얼마 전에 뭐 강원도를 방문해서 뭐 어떻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 좋게만 해결하려고 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걸 갖다가 그런 문제를 갖다가 분명히 들춰내고 그런 것이 잘못된 노예 계약 같은 것을 앞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물론 강원도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일방적으로만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같이 잘못한 대로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강원도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거고 국가적인 위기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우리 김 박사님도 사실은 옆에서 많이 자기의 그 뭔가 숙식을 갖다가 사실은 영sol 거기다 만들고 거기서 숙식을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다 보면 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발표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말씀하신 원상국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표는 제가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조사 내용으로 보시지 말고 연도표로 보시면 연도별로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제시하기 위해서 인용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발굴 기관들, 발굴 내용들, 뭐 그것 때문에 그대로 인용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원상국 시대와 청동기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신 관점에서 보면 안 맞는데 어쨌든 연도 기준으로 우리 발굴이 중도에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걸 표시하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상국이라는 게 저도 이거는 되게 화가 났던 게 제 아내도 썼을지 모르겠는데 2018년, 19년, 20년에 춘천박물관이 학술대회를 3번 했어요. 심포지움으로 해서 뒤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제가 이게 무슨 품은 의도가 있구나라고 한 게 주로 강조한 게 다 원상국 시대 6편이면 2편이나 1편만 청동기 시대고 나머지는 이 원상국 시대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특별법이 제정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럼 개인적으로는 태백일서 사만강경기에 보면 진안, 번안, 마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만이 나오는데 이걸 우리는 보통 전사만이라고 하고 후사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안, 마한, 변안, 반도 안에 있는 거를 후사만이라고 하는데 저기 고고학에서는 저렇게 다시 쓰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뭐 고고학의 문제라서 역사학과 좀 합의해서 어떤 문제를 돌출시켜야 될 것 같고요.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문화를 찾아보니까 정신 문명이라고 하고 문명을 물질 문명으로 구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명의 발상지에 보면 또 황하 문명, 잉카 문명이라고 쓰고 문화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미국 문화라고도 하면서도 우리가 보면 자동차 문화, 뭐 음주운전 문화 이걸 또 문화에다 넣어요. 그럼 정신적 부분이 그것 또한 정신적 범위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지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홍산에 대해서 썼던 거는 우시라 교수님이 썼던 그 논문의 용어들을 가능하면 발표자들의 그거를 저는 훼손시키고 싶지 않은 거가 더 주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답변에 얼만큼 이제 되셨는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레고란드와 노예 계약의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계약이 나왔을까를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은 한 2년마다 바뀌어요. 로테이션인데요. 주변의 공무원들 보시면 2년이나 3년마다 옮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레고랜드 이 사람들을 안 옮겨요. 거기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10년을 우리하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레고랜드 지원과에. 하다못해 국장들도 지금 제가 알기로 지금 한 20년부터에 3번 바뀌었거든요. 3번 바뀌었는데 22년 동안에 그럴 동안에 이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안 바뀌니까 우리를 속속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원하는 계약으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고 공무원들은 모르잖아. 자기가 새로 왔어. 근데 자기는 파악하는 시간이 부족하단 말이야. 못 들여다본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MDA에 가서는 우리가 엄청난 불리한 계약을 하지 않았는가. 계약의 과정들을 MOU부터 MOA, CU, MDA까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들 위주로 늘어난 거지. 물론 최초에는 중간에 와서 멀린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만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가지가량이 자꾸 매달렸단 말이에요. 매달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강공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현재 사태가 왔고 지난번에 야콥슨이 왔다 갔는데 저는 아직 안 봤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 부지 어떻게 할 거냐면 4,000대분 주기로 했거든요. 지금 2,000대고 컨벤션 센터 날라갔어요. 날라갔으면 거기 주차장 부지를 통으로 줄 거냐 어떻게 할 거냐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 학술대회는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학술대회는 마치겠습니다.